자, HD 현대일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에르스 일렉트릭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를 일단 했어요. 21만 5천 원, 지금 5,500원 공방인데 현재 기준에서 일단은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날 어차피 들어갈 때 HD 현대일렉트릭을 정리를 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플러스 3%대 기준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급격히 조정을 받았어요. 뭐 트럼프 효과 부분이든 모든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던 그 측면에서 이렇게 실적 나오고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방에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가격 반발력, 그리고 다시 재차 저점을 훼손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수급은 일단은 좀 꼬여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금요일 날 HD 현대일렉을 매도를 해서 LS 일렉트릭을 들어갔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슈팅이 잘 나와줬고, 그리고 오늘은 현대일렉이 월등히 더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1만원, 42만원 신고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정리됐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지금 밀려 내려온 폭, 그렇다면 제 편입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컨센서스를 하회했더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만 7천 원으로 일단 설정을 잡아서 발송을 할게요. 그래서 신규 추가 재편입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재편입이 되겠죠. 신규 재편입 2.5%, 그리고 분할 매수 2번,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에 따라서 가격 반발력 그 흐름을 좀 놓고 보고 설정 범위를 잡을게요. 2차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는 43만 원대를 넘긴다라고 설정을 잡겠습니다. 43만 원, 그리고 나서 이제 50만 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 그 컨센서스 대비 하향된 실적 발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부분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리고 트럼프발 이슈 주가 반영, 그렇게 해서 38만 7천 원 정도로 잡을게요. 지금 이제 들어 올려지는 폭을 쫓아가는 흐름보다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고용이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일단 문자 발송을 하고, 그리고 뭐 고용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이제 그 준비하는 사이에 재진입 신호 나오고의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고용 부분 이쪽 S 쪽에, 그러니까 S 쪽 같은 경우는 변동이 굉장히 커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진입 신호 나오고 뭐 슈팅 이렇게 나와줬고, 요거부터 이제 캡처해서 올려놔 드리고, 요게 이제 다 추후에는 제가 일일이 캡처를 안 하게끔 원고 작업하신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어차피 원고 작업하신 분들이 이제 뭐 매일매일 형성돼 있으시니 고용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 항상 뭐 자료 올려주실 때 이렇게 같이 올려놔 드리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VI 쪽에 이제 그 AI 쪽의 기준에 고용도 뭐 진입돼 있긴 하겠죠.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제주 반도체도 지금 들쑥날쑥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포착되고 나서 아마도 여기에서부터 이제 재진입 때문에 이제 수익률 범위가 제한적이고 한 6%대 수익률이 형성이 돼 있긴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JNTC 쪽하고 문자가 나간 게 이제 신규적으로 매수 사인 낸 게 에코프로 BM이었는데 문자 나가고 눌렸다가 지금 다시 편입단가 수준이에요. 2차 전지 원천적으로 이제 그 좋아하지 않고 중기적으로 보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라 기존에 뜬금없이 에코프로를 편입을 했었던 적이 있죠, 최근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차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뭐 에코프로 BM도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바탕은 에코프로 BM도 단기, 오늘 매수사인 내긴 했지만 단기 설정 범위로만 들여다본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의 기준은 이제 지금 다 캡처한 거 올려드릴 텐데, 내일부터는 그 원고 작업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모바일 쪽, 디비전권 쪽은 본인들이 스스로 다 캡처를 하셔야 돼요. 뭐 실시간으로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차피 저도 방송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캡처를 할 정도니까 충분히 본인들 원고 작업하시는 물량에 대한 체크는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고용 같은 경우에 상한가 진입이 되고 안착되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아마 불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상한가 들어가서 3,970억이고 개별 매매 기준의 설정 범위이고. 자,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 나오고 컨퍼런스 콜 IR을 진행하고 있는데 컨센서스에는 다소 못 미친 흐름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컨센서스는 그 분기 실적까지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분이 24년도 거겠죠. 오늘 나온 실적이 매출액 9,800억에 영업이익 2,200억, 그다음에 순이익 1,65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발표가 아마 컨센서스 하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정 범위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이번 실적은 좀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 어떻게 보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또 우리 VVIP 회원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기준에서 굳이 그 컨센서스 나오는 걸 남한테 의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뉴스에만 뭐 의존하실 필요도 없고, 뉴스는 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 할 때의 그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니까 좀 더 보강된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후쯤 되면은 이제 이게 정리돼서 다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수주 감소나 이런 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어차피 이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변압기기 관련 쪽의 기준은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변압기기를 교체하겠다라는 기준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LA 산불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 또 변압기기나 라인 또 새로 깔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찌 됐든 뭐 이 부분은 잠시만요. JNTC는 별도로 이렇게 옆으로 빼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보도자료 보셔도 되고 나중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 내용을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이렇게 누르면 돼요. 뭐 별것도 없어요. IR 자료면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홈페이지에 당연히 IR 자료를 넣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IR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하단 부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각자 이제 올려놓는 공간은 다르겠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IR 정보자료 보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도자료들 오늘 거 하나 올려놔줬네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나온 부분은 4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연간 매출은 22.9,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2%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5년 연간 수주 38조 2,200만 달러, 매출 기준으로 이제 3조 8,900억 원이 달성이 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결론은 요 내용의 실적 부분이 전년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다 증가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가 이제 급락을 했던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컨센서스를 하향했다는 부분.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글쎄 어닝 쇼크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어닝 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있으니까 어닝 쇼크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실상 최근에 신고가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이 연출됐다. 지난해 7월 달에 7월 24일이죠. 실적 발표 나오고 23일 날 오버슈팅 오후에 2시 넘어서 오버슈팅 크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곤두박질 쳤거든요.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그때 37만 4,500원 찍고 나서 뭐 굉장히 크게 무너진 그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때는 뭐 실적에 대한 해석이 매우 좋았어요. 매우 좋았는데 뭐 지금 기준은 어찌됐든 간에 컨센서스를 하향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되셨죠. 하나는 그 우리 이제 새로 이제 뭐 원고 작업해서 이제 그 진행하실 분들 원고 보강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두 줄 세 줄짜리의 기준의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홈페이지에 IR 자료 들여다 보시고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좀 시청자분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어차피 공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뭐 이런 부분으로 깔끔하게 한 장을 캡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PDF 파일 유료방에 다 올려놔 드렸고 그래서 총 14장인데 뭐 표지 빼고 중간 인사말 빼고 목차 빼면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뭐 9페이지, 10페이지, 11 요거 다 PPT로 전환해 주세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뭐 2중 3중으로 하실 필요 없이 뭐 한 분만 하시면 되겠죠. 한 분만 하셔갖고 이제 같이 활용들 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뭐 실적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컨센서스를 하향했다의 기준인데 결론은 지금 영업이익이 24년 4분기께 여기 나와 있네요. 1663억.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소리 조금만 줄이세요. 제 방까지 뭐 쩌렁쩌렁 울릴 정도니까 조금만 줄이시고 저도 정신없고 뭐 듣는 분도 정신없고 좀 뭐 들리실 수 있을 정도만 들으셔도 되고 너무 경청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4분기 기준에 영업이익 2,200억 예상했는데 그게 이제 1,600억 나왔다는 거죠. 전년 대비 또 전기 대비 좋지만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부분이 이제 1,653억 예상을 했는데 순이익 부분이 1,200억 정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쇼크다 해가지고 두들겨 맞은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도 사실상 확대돼 있는. 근데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7만 주 정도니까 이게 계속 나오면 불편하죠. 또 기관들의 매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감 이후에 이제 수급을 한번 볼 겁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LS 일렉트릭보다는 LS 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21만 5천 원에 딱 좋은 자리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은 정리하고 현대일렉에 그대로 100% 옮기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두 번 분할 매수 하자는 거죠. 두 번 분할 매수해서 1차 매수하고 이제 2차 매수 진행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조금 전에 IR 자료 제가 띄워놨었는데 다시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요 IR 자료 이제 천천히 보실 때에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컨퍼런스 콜 보도 자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분하게 그쪽에서 나옵니다. 방금처럼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 4페이지부터 좀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뭐 여러 분 하지 말고 한 분 정도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수주 쪽에 대한 기준인데 수주 잔고 부분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발 호재도 되고 악재도 된다라는 말씀을 방산이나 조선이나 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조선 같은 경우 실질 지금 뭐 미국에서 군함을 발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주한 것도 아닌데 코멘트 한마디에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치고 들어올렸단 말이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도 뭐 강보합을 잘 형성해주고 있고, 우리는 일단은 뭐 차익 실현하자라고 정리해놓고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일단 뭐 옮겨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컨퍼런스 콜 기준에서 기관들이 들여다보는 기준은 트럼프발 악재 요인의 기준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보호무역 정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압기기 관련해서도 뭐 관세 문제가 혹시 또 혹은 그 미국에서 이제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국에 대한 어떤 방어 보호무역 정책을 기준을 잡아서 혹시라도 수주가 이제 떨어지는 게 제한 축소되는 게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컨퍼런스 콜 기준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다. 현재로서는 이제 이슈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뭐 방산 조선이 좋아질 수 있다, 혹은 방금처럼 변압기기도 좋아질 수 있다 해서 다시 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면 여러 근데 지금 컨퍼런스 콜 기준에 회사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 부분이 지금 표출되어 있는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향한 거는 이제 다시금 시장의 해석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글쎄 어닝 쇼크의 기준이 될까요? 마지막 보고서 부분들은 일정 범위 반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컨센서스라는 거는 전체 그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에 내는 증권사는 이제 뭐 실적을 상향하든 하향하든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죠. 근데 보고서를 뭐 한 달 전에 내는 쪽은 아직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평균치는 그 하향됐을 때는 더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특정 증권사들이 상향을 했다, 라고 하면 평균치는 크게 상향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표현이 되긴 합니다만, 이미 노출돼 있던 거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이제 실적 요약하고 이제 25년도 경영 계획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25년도 경영 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 24년 거는 일단 나왔고, 그 나온 상태에서 뭐 하한가까지 쓸고 내려갈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닐 거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결론은 수주 38.22억 불 25년 계획, 경영 계획이, 매출 3조 9천억 수준. 그래서 24년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매출 3조 9천억이 그게 컨센서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연 단위로 놓고 보면 일단 매출의 올해 기준의 컨센서스는 41조까지 형성돼 있었네요.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뭐 보수적으로 해석이 될지, 아니면 시장 예상치보다 이거 하회되는 거네, 안 좋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될지, 그 부분만 이제 해석해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형사는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내놓습니다. 3조 9천억 수준인데,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4조 원대 초반이고, 그래서 그 정도 갭 부분을 이제 시장 해석,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해석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일단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부분은 증가하는 쪽에 기준이 됩니다. 그 증가폭의 가장 규모 면에서도 이제 퍼센테이지도 그렇지만은, 규모 면에서 특히 더 이제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거는 아무래도 분홍 색깔이죠. 분홍 색깔이 뭐예요? 전력기기입니다. 변압기기. 전력기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성장성이 이제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 거는 당연히 뭐 수주가 증가하니까죠. 그러니까 수주가 올해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걸로.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과 영업마진, 영업이익률 부분도 이제 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해석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39만 원 초반까지 올라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 정도 돌리면,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따라붙는다의 기준을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손절하기보다는 추가 편입을 좀 대기했다가 할 거고, 들어 올리는 그 흐름의 기준이, 되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나온다면은 39만 원 초반에서 2차 매수를 내서 LS 정리한 거를 이쪽으로 채웁니다. 채우고 가져가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38만 5천 원이 이탈되면은 그러면 손절하는 걸로, 오늘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오버슈팅이 나온 것까지는 아닌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아쉽지만 차익 실현 문자 사인을 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의 흐름에 방산, 조선, 에너지 이런 쪽이 일단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재료 노출, 뭐 재료 노출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여간에 뭐 변동성 확장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쉬어가는 국면으로 설정을 좀 잡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우리가
트럼프 관련 조선 방산에서는 남겨놓게 되는 거고, 저쪽도 상황에 따라서 여차하면 이제 매도를 하긴 할 건데, 뭐 예를 든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수급 범위가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고점을 다시 향해서 가는 부분에 눌리더라도 오히려 그러면 압축한 종목들, 뭐 두산에너빌리티 차익 실현한 부분들을 이쪽으로 넘겨오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이번에 오버슈팅이 제한적이었다. 다른 쪽 신고가 랠리 나오는 거 대비. 뭐 현대중공업의 흐름은 이제 뭐 하나 오션 대비해서 제한적인 변동이었다. 이 정도 수준. 얘도 신고가거든요. 사상 최대치. 예,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움직이긴 할 텐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22,450원인데 22,500원 이상에서의 매도, 오늘 기준에. 그리고 여기도 큰 오버슈팅은 없습니다. 솔직히 엄청난 뭐 오버슈팅이 있건 하지는 않아요. 수급 대비해서 또 탄핵 계엄 전국, 탄핵 전국 기준을 잡는다면. 그래서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도 아쉽지만 좀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에너빌리티 지금 뭐 HD 현대일렉 녹화하면서 어찌됐든 전체 이제 뭐 트럼프 관련주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 관련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HD 현대일렉의 정상적인 기준에 지금 트럼프발 리스크를 체크를 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다시 볼까요? 뉴스 보시면 일단 HD 이제 현대일렉트릭 기준에서는 이렇게 컨퍼런스 콜 기준에 트럼프 취임에 따른 수주 감소 움직임은 없다. 이해되시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윤 정도는 항상 그래왔잖아요. 지금 당장도 조선주가 지금 뭐 발주된 것도 없고 수주된 것도 없는데 트럼프발 호재성으로 변동이 확장됐잖아요. 근데 실질 객관적인 시각은 조선주의 실적 개선이 더 두드러질 거냐의 기준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이제 변압기기, 전력기기 뭐 이런 쪽에 좀 뭐 트럼프발이든 뭐가 됐든 간에 미국 쪽에 이제 그 교체 수요 부분에 수주가 증가한 건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변압기기 좋지 않냐. 그래서 뭐 LS 그룹 주들도 금요일날 폭등 나오고, 그 전에 재룡전기 폭등 나오고, HD 현대일렉트릭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고 계속 이랬단 말이죠. 응? 그래서 트럼프 효과라고 방송이군 뭐 다 엄한 소리들 했는데, 뭐 윤정도도 트럼프 효과 얘기를 했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현실적인 부분에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놓고 볼 때는 트럼프발 악재로 인식되는 부분이 혹시 있냐.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오늘 하락 장악형이니까 추세가 이제 부러졌다 볼 수도 있어요. 수급도 꼬여 있고.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그 LS 일렉트릭 정리되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의 성장성도 전년 대비해서 이어진다. 주가 반영폭은 뭐 상당폭 돼 있지만은 상당폭 돼 있지만은 PER 21배, 뭐 PBR 14배라면 이거는 뭐 저평가가 아니란 말이죠. 조정이 크게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조정 확장 국면으로까지 해석하지는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 현재가가 22,400원, 450원 공방인데, 일단은 22,500원 이상의 주가에서 보유물량 100% 차익 실현, 100% 차익 실현, 100% 현금화 전략, 100% 차익 실현 이렇게 할게요. 또 100% 현금화 전략은 뭐 주력 다 팔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으니.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동영상도 전체적으로 싹 다 뿌려드리세요. 전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동영상 찾는데 시간 걸리나? 제가 올려줄까요? 제가 있나 볼게. 저한테 없다. 저한테 없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최근 녹화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그래서 22,500원에는 좀 정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또 트럼프 대통령 이슈 관련된 조금이라도 연동된 쪽의 기준은 오버슈팅 나온 자리에서는 좀 정리하는 쪽으로 기준을 하여간에 계속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쪽을 계속 볼게요. 나머지 쪽을.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PPT 내용은 방금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가연 씨나 우진 씨한테 한 얘기예요, 사실은. 조금 전에 이 PDF 파일 IR 자료에서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PPT로 전체 전환해서 옮겨놔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셨으면 대답을 예 들었습니다 혹은 예 작업할게요 혹은 원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내가 녹화하면서 일일이 어떻게 타이핑을 쳐. 그럼 들으신 분들이 카톡으로 남겨주면 되겠지. 예. 처음이라 이제 뭐 혼란스럽긴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체계를 좀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녹화 보시는 분들도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방송을 하는 건지 내부에 어떤 지시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텐데 죄송스럽지만은 같이 보시면 되죠. 뭐. 다운받으시는 거 하나 그래도 배우셨고 실적 해석복 같이 들으셨고 그리고 사업부문별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조금 전에 그 위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 변화기기예요. 무조건 미국의 정책주로 우리가 설정했던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PPT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기존 PPT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 뭐 다 나갔고 차익 실현 몇 차례 했고 7월 30일 같은 경우에 7월 24일이죠. 24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변압기기 쪽, 전력기기 쪽 싹 다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37만 4,500원. 이때가 실적 발표 나온 이후의 흐름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탈퇴 신호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23일 날 엄청난 슈팅 이후에 문자까지 다 나갔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자 보시면 다시금 37만 4,500원 찍고 23만 원이 깨졌었어요. 23만 원이.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3만 원이 깨졌다 23만 원 되돌릴 때 37만 4,500원에서부터 23만 원이 깨지면 얼마예요? 15만 원 가까이 깨졌다는 거죠. 15만 원 이상. 15만 원? 15만 원? 어마어마하게 깨진 겁니다. 15만 원이면. 그죠? 30%대 40% 가까이. 거기서부터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그 공격적인 전략 매도는 이제 9월 22일 날 한 번 더 있었는데, 그 이후에서는 신고가 나오고 처음으로 매도를 낸 거예요. 신고가 나오고 처음으로. 언제? 이때 매도를 낸 거죠. 이때. 그죠? 그래서 요거 그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PPT에 넣어 주셔야 돼요. HD 현대일렉트릭의 이 PPT도 우리 이제 그 내부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변동이 확장돼서 거래 터지고 밀렸다가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니까 실적 해석은 해드려야 되고 우린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 1월 17일 금요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이제 41만 9,500원 찍은 상태였고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죠. 미리 이날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 이유에서. 그러고 나서 뭐 충분히 재편입할 수 있는 미국 정책주로서 가져간다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런 업체다. 근데 작년 3월부터 변압기기, 전선 이런 쪽이 이슈가 된 겁니다. 그 이슈된 거는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정책 수혜주로서 우리나라의 정책 수혜주는 방산으로 잡아놨었고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정책 수혜주로서 그렇게 설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4분기에 지속적인 주력주로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었죠. 그것도 이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종목을 이제 변동성 종목도 가져가지만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6종목 그리고 이제 최대폭 7종목까지 포함을 했었어요. 계엄 직전에 11월 말 종가 기준으로 7종목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10월, 11월, 12월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당연한 거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게 뭐예요? 유지가 지속되고 있는 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나라의 정책주, 그다음 미국의 정책주 하나씩을 넣은 겁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넣고 그다음에 정책주로.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의 기준이라는 말씀 드린 거고, 응?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는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저평가는 아니다. 근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 있지만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올 만큼의 충분한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주의 기준으로서의 흐름을 정책이 훼손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원고 작업하실 분이나 다른 분들도 원고 작업하실 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링크 있지 않나요? 링크 찾아가지고 좀 올려드리세요. 매수엔 나갔으니까.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녹화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최근에 해드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늘의 변동성 기준은 하여간 어찌됐건 JNTC 쪽을 설정을 계속 잡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HD 현대일렉트릭은 과도하다. 조정폭이 과도하다 해서 38만 7천 원에 LS 일렉트릭 21만 5천 원 정리된 물량을 절반 39만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공방이 나오면 수급 마저 보면서 2차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볼게요. 됐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은 이제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 또 그 정책주라고 설정하는 부분이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확장 부분인데, 이거는 빅테크 업체들이 전력이 모자라서 필요하면 본인들이 뭐 투자해서 확장을 하든가.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진행해 주는데, 그게 노후된 전선이잖아요. 노후된 전선, 노후된 변압기기. 그 노후된 게 한 뭐 30년 정도 됐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럼 그것을 왜 갑자기 작년에 뜬금없이 작년 3월부터, 작년이 뭐였어요? 대선 기간이죠.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양 진영 다 모두 AI 관련해서 AI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서로가 내가 지원해 줄게, 내가 교체해 줄게, 서로가. 그래서 이 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유지되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든 그 부분은 지속된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기준에 그래서 설정해드렸던 부분이 결론은 뭐다? 변압기기다.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그래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서부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아까 4분기 10월, 11월, 12월 보여드렸지만은 뭐 6월, 7월에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검색해서 지속적으로 또 차익 실현 명확했고, 그 다음에 5월, 6월뿐만이 아니라 7월, 8월 또 10월, 11월, 12월 지속적으로 3월 이후에 방산 변압기기는 지속적인 주력주로서의 편입의 기준을 잡았다. 특히 HD현대일렉과 이제 LS일렉트릭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HD현대일렉트릭은 7월 23일 이후에 23만 원이 재이탈되긴 했지만 40만 원대까지 되돌리면서 거의 뭐 더블까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LS일렉트릭은 고점 찍고 30만 원대 고점을 찍고 무너져 내리고 50% 가까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속적으로 깨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좀 세게 돌린 거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날이 피크였고, 뭐 앞으로 뭐 더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장주의 역할은 HD 그룹주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형성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결론은 그 나머지 쪽도 성장은 가지고 가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뭐 배전기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히려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되네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종속법인 연결 조정 부분이고, 결론은 그 확장된 거는 전력 기기 쪽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죠. 요게 이제 엄청난 실적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PBR이 14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PBR 14배의 기준에 저평가입니다라는 것은 안 돼요.
이렇게 굉장히 전력기기의 실적이 뛰어나게 개선되고 있다. 근데 주가에는 솔직히 반영이 충분히 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프리미엄까지 얹어져 있다. 그럼에도 보는 거는 여전히 정책주의고 그 명분을 바탕으로 수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다. 그 수급범위에 있어서 LS 일렉트릭도 지금 수급이 개선됐으니까 슈팅이 나왔겠죠. 근데 누적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쪽이 월등하다. 또 재령전기도 1조는 넘기는 흐름이 있었지만은 제한적이다. 수급이나 모든 실적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놓고 보시고, 지금 우리 내부 원고 작업하시는 분 식사 가셨나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부분 본인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되고 하드 다 넘겨드렸고 매수 사인을 지금 매도 차익 실현 사인 내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유무료방에 동영상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내부자들 중에 한 분은 뭐 식사 가셨는지 모르겠고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변도 없고 녹화 끝나고 뭐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계속 뭐 이거 얘기하다가 저거 섞이다가 장중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장중이라. 그렇게 해서 뭐 실적 부분은 하여간에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뭐 성장성 부분이나 올해 들어서의 그 전망치나 이런 부분은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에 또 오늘 뭐 오후 또 내일 기준에서 결론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이 나오겠죠. 보고서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해석을 해서 같이 뭐 들여다보면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그 수급이 지금의 거래를 놓고 봤을 때 70만 주에 굉장히 큰 거래입니다. 오늘의 수급이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장대 음봉이고 또 수급도 이제 70만 주니까 많이 떠넘겨주면 뭐 한 2, 30만 주도 떠넘겨줄 수 있는데 2, 30만 주라고 해도 그 물량이 1%가 안 돼요. 2, 30만 주면. 그럼 뭐 혹은 1% 이상의 물량이 마감 때까지 1% 이상의 물량이 나온다 해도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서는 그 정도로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3월 달에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바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로그 차트로 보시면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사실은 거의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죠? 로그 차트로 보시면. 그러니까 실질 슈팅은 이제 3월 이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3월 이전에 나왔었고 슈팅이.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뭐 거의 뭐 그러니까 4월, 5월 이후로 따지면 5월부터 따질까요? 5월로 따지면은 특히 이제 뭐 9월 달에 한번 휘청해서 밀려 내려온 거 따지면 72%가 어마어마한 변동률이긴 합니다만 유입된 수급 감안했을 때 단순하게 9월 1일부터만 기준 한번 잡아볼게요. 9월 1일부터 여기까지 이제 누적 수급이 있고 손바뀜이 또 월등합니다. 손바뀜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100만 주 정도 개인들 한 3%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47, 외국인 35 그렇게 해서 80% 이상이 대주주와 외국인 그리고 기간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리고 평상시에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잖아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가 제한적인데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위에서 이제 손바뀜이 있고 또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변동성 매매로 그렇게 들어왔던 물량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은 하락장악형이 떠서 불편하지만 주봉상에 꼬리를 달고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주봉의 시초가가 39만 7천 원이에요. 그 안쪽으로 돌려놓으면은 하락장악형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달려지고 돌려지는 흐름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하여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라서 좀 주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주력으로서 이제 계속 가지고 왔었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38만 7천 원에 1차 매수 사인을 냈고
21선이 39만 5천 원인데 그 이평선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지는 않을게요. 수급 하여간에 좀 보고 39만 원 초반까지 올라오더라도 39만 원 제공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밑에 매수 전력이 너무 쌓여 있어요. 위로 치고 들어올리는 지금 매수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수급 개선폭 나오는지 보고 여러 가지 감안하고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도 되고 또 내일 생각 외로 이제 취임식 이후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조정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기준에서도 또 해석해 보고 하면 되니까. 자, 결론 좀 복잡하게 이제 녹화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없었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갔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압기기 쪽에 또 전력기기 쪽의 흐름을 금요일 날 LS그룹 쪽의 변동 확장해서 이제 단기 변동성 받고 HD 현대일렉트릭을 정리를 해서 이제 LS를 옮겼는데 오늘 HD 현대일렉이 급락에 나오게 됨으로써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부각됐죠.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재편입 1차적인 재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았고 여전히 이제 LS 일렉트릭 정리한 물량 옮긴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슬슬 나와주고 있는 거라서 2차 편입만 어디서 잡을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조선이나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지간한 변동성에선 유지하고 비중 확장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없으신 분들 편입하시라고 문자를 발송을 할 거고요. 주력에 당연히 유지하면서 편입 비중을 확장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죠. 오늘 전체 문자는 하이닉스 편입하고 이제 좀 미끄러져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KB금융, 그리고 JNTC, 그리고 SKC,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에코프로 PM 6종목이나 나갔는데 일단 오늘 신규 편입한 거는 2종목이죠. JNTC하고 에코프로 PM. 그리고 오늘 차익 실현 또 비중 정리는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게 설정을 잡은 겁니다. 오후 벌써 이제 1시 20분 수준인데 조금 더 변동성이 위로 이제는 확장이 돼서 움직임이 제대로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칠게요. 검색기 기준에서는 이제 HD현대일렉은 검색기에는 플러스인 종목만 나오게끔 설정을 잡아놨어요. 마이너스에서 돌리는 종목까지는 설정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그 수식이 설정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오늘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에코프로 PM,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결론은 2차 전지가 이제 세 종목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저 세 종목에서 일단 에코프로 PM을 우리는 이제 편입 설정으로 잡아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눌렸다가 다시금 이제 되돌려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았고 알테오젠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난 금요일 날 다 정리를 했고 유한양행 삼천당 제약도 다 정리를 했는데 삼천당 제약도 소폭 움직이네요. 일단은 신규 편입, 재편입은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JNTC는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거니까 최대한 빨리 돌리고 SKC도 17만 원까지 미끄러질 그 위치는 아닌데 일단 이제 가격적으로 조정이 있네요. 종목 검색기 나도 좀 활용해서 대처하고 싶다, 같이 수익 잡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면 SKC,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S 에코에너지, JNTC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놔 드렸어요. 올려놔 드려서 이쪽 범위 기준에 흐름들을 동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기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검색기도 신청하시고 됐죠?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사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 신청 부분 미리 신청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구정 때 교육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운 아나운서하고 이제 저하고 DB증권 종목 검색기 부분에 대한 기초 교육과 실전 교육을 해드립니다. 교육 비용은 11만 원, 기초 3시간, 그다음 실전 3시간.
그렇게 해드리고 11만 원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1개월까지 같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44만 원 기준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문자만 받으시는 경우 3개월 기준에 99, 그다음에 VIP 방. 그래서 자산 여력에 따라서 상품 설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요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략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